(10월 11일) 금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물가지수를 주시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고요. 그런가 하면 자산군별로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는데 중국 증시가 다시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어제 시장 안에서 중국에서 신규 부양책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 내, 미국 증시 내 중국 기업들도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흐름이었을지 전반적인 상황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부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날 발표됐던 헤드라인 CPI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CPI 모두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역시도 예상을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14개월 내, 그러니까 작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시하고 있던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둘 다 안 좋은 방향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하락세를 띠게 됐습니다. 장중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그래도 그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고요. 최고가 수준에서 살짝 후퇴한 수준 정도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금리의 추이도 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경제지표가 딱 발표가 된 이후에 나타났던 흥미로운 움직임. 최근 일주일간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움직임인데요. 경제지표가 발표되자마자 2년물 금리가 이렇게 급격한 하강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bp 정도의 하락, 3.9%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조금 높은 수준에서 홀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채금리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 맞는데 비록 CPI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실업자 수도 높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노동시장 냉각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되죠. 사실 오늘 경제지표만 보면 연준의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왔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노동시장 데이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 그리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자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약해지게 되면 유로 혹은 옌, 원화로 살 수 있는 금 가격이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금 선물 가격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조금 내림세,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가다가 오늘장에서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0.8%의 상승세, 2,646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종목별 움직임 보시죠.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1.6%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134달러 선까지 현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우는 종목이죠. AMD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블랙웰과 대적할 만한 신제품, 이 AI 칩을 공개한 건데 기존 칩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도 AI의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신제품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출하가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현재 전 세계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무려 80%, 상당히 압도적인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뒤를 AMD가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신제품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파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는데 다만 오늘 주가의 반응은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4%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데요. 164달러 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AMD의 신제품 공개에 오히려
마이크론의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AMD가 오늘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AI 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HBM 메모리의 중요성이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미국의 HBM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3.9%의 급등세 105.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술 섹터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역시 신제품 공개가 있었는데요.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그리고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툴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0.4%의 하락세였고요.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테슬라 0.95%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약 5시간 후 아침 11시부터 로보택시 이벤트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무인 로보택시 시제품과 함께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호출 앱, FSD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들,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정보, 조금 더 발전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과연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점할 만한 혁신적인 기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하나의 자동차 기업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게 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벤트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에너지 업종이 1% 가까운 상승으로 시장 대비 가장 선방을 했는데요. 오늘도 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허리케인 밀턴의 상황이 미국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미리 주유소에 가서 원유를 사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중동전에 대한 리스크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지라 각종 에너지 주식들 그리고 유가 선물 가격이 오늘도 3%에서 4%대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종목 가운데에서는 터보 에너지가 20% 가까운 상승으로 테마를 이끌었고요. 발레로 에너지와 데본 에너지 2%대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태양광 주식들이 시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 등급을 유지하긴 했지만 제프리스가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공급망과 노동 부족이 2025년도까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경고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9%대의 급락세, 같은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엔페이즈 에너지의 주가 역시도 5.82% 동반 하락세였고요. 썬런도 6.8% 마이너스권 마감을 짓습니다. 델타 항공의 주가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을 공개했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예상치 대비 미스가 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EPS가 전년 동기 대비 26.1%나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이번 분기는 글로벌 IT 대란,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발 대란이 포함되어 있었던 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망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T 대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액수를 기반으로 산출했을 때 지금 이 매출 감소세의 한 3분의 1 정도만이 IT 대란으로 인한 여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이 성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주가가 1.1%의 내림세를 그렸고요. 50.29달러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D뱅크 볼 텐데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은행,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10위권 안에 들고 있는 커다란 은행입니다. 마약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총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는 TD뱅크 전체 은행 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장기간 어닝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5.3% 급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시어스 홀딩스, 에너지 드링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스티펠이 에너지 드링크 트렌드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저께 나왔던 파이퍼 샌들러의 10대 대상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금 티네이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가 바로 이 셀시어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대, 14%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드립니다. 특징주들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간밤에는 이번 주 중요한 일정 중 하나였던 CPI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지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뜨겁다라는 수준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침체론이 다시 부각되는 건 아닌가 해당 긴장감에 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전치 대비 낮아져 3년 7개월 만에 최저 오름폭을 보였지만 시장의 전망치였던 2.3%에 비해서는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군원 CPI 역시나 전년 대비 3.3% 올라 전망치인 3.2%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8천 건으로 전망치였던 23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1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네, 이렇게 CPI가 공개가 됐습니다. 2.4% 전년 대비 오른 상황.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월 대비 증가폭은 줄어들었다라고 표시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멀어 있는 상태고 특히나 근원 CPI가 3%대라는 점 아직 인플레이션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상황 안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하락폭을 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아직 좀 실망할 때는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함께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금리 인하 기조를 막게 될지 아니면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지 아직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CPI를 두고도 인플레이션을 두고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그리고 이렇게 굵직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의견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 그리고 25bp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를 던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는 지금 CPI를 확인을 해봤을 때 물론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중동 지역의 갈등이라던가 금리로 인한 주거 상황 이 부분만 고려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탄 골스비 이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나 지금 조금 높게 나온 인플레이션 수치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금리 인하 기조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점진적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아직 좀 고려해야 할 대상이 많구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이 CPI보다 고용지표에 조금 더 주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역대 최대,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예상치인 23만 건에 비해서 25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너무나 강력한 증가폭을 보인 건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때문에 침체론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긴장이 증시에 좀 감돌기는 했습니다. 비컷의 필요성이 조금 다시 언급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을 살펴보면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중에 금리 동결 가능성 최대 23%까지 올랐고 5시 기준으로 20%가량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동결 가능성이 17%대까지 내려왔다는 점, 이렇게 기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흘러나오게 될지도 계속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AMD의 신제품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AMD가 정말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잡을 수 있을지 새로운 AI 칩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어드밴싱 AI 2024 행사를 열고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출시한 AMD의 최신 AI 칩의 후속 칩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칩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AI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가 내정되어 있다고 AMD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내년 1년부터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며 조만간 양산을 시작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을 겨냥하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 말에 나왔던 새로운 칩, 그에 이어서 또 새로운 버전이 공개가 된 겁니다. MI325X. 이 칩은 소프트웨어 처리 속도를 상당히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를 이기고자라고 하는 강력한 포부가 좀 드러난 부분인데요. 이에 리사수 CEO는 지금 현재 AI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안에서 AMD의 힘을 좀 더 키워보겠다라는 의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제품은 올해 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이미 출하될 계획인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번 신제품으로 인해서 매출 목표치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40억 달러 규모의 매출에서 45억 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신제품 칩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의 신제품 공개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신제품 공개할 것이고 2026년까지 더 발전된 AI 칩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강력한 포부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AMD가 엔비디아를 바짝 뒤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지금 마켓쉐어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무려 80%, AMD는 20%가량의 턱없이 부족한 마켓쉐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이 파이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힘이 좀 더 커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간밤에는 이러한 신제품 출시 소식에도 불구하고 4%대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MD 주가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건데요. 사실 올 한 해 들어서 이 AI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175% 주가가 상승한 데에 비해서 이 AMD는 약 20% 가까운 주가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과 AMD의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강력하게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어서는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내에 중국 시장의 부양책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듯한 정말 엄청난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국이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0일 오전 95억 규모의 증권 안정화 기금인 증권펀드보험사 스와프 청구를 개성한다고 밝히면서 증시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CSI 300 편입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미국 국채와 같은 우량 유동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주식 매입 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급등세를 탔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20% 넘게 급등하기도 하더니 지난 3거래일간 8% 넘게 급락하는 흐름이었죠. 이에 중국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은 건데요. 5천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좀 넣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투자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고 금융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시장에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소비 부진단 그리고 부동산 부분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당 유동성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는 정말 1%대 강세로 상승 전환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부양책, 이 경기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증시를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간밤에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내 중국 기업들 이 간밤에는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이 전일에도 그 이틀 전에도 7%대, 5%대 낙폭을 보이던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소폭이지만 상승 전환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 부양책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 다가오는 증시 부양책 일정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바로 내일, 현지 시간으로 내일 재정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조금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일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인민대표대회가 24일에 있습니다. 24일에 특별 국채와 같은 특별한 대안이 또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을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국제 유가가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갈등에 허리케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폭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6거래일째 하락을 하더니 그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하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